우리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보고 이해하는 그 세계가 넓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마 여러분한테 펼쳐 보이는 것도 여러분한테는 전에 볼 수 없었던 세계, 또 알지 못했던 역사,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는 거라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세계가 될 것인데, 그걸 제가 충분하게 잘 보여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신다면 제가 기꺼이 맞아서 내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견지하려고 하는 것은 나도 독자라는 것. 그건 다른 뜻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면 나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이런 거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 같은 그런 거는 나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주제가 내가 좋아야 되고, 근데 그냥 이거 쓰면 독자가 좋아할 거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이거 가지고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마 내가 젊을 때 신문사에 한 3년 있었는데 3년을 내내 편집부에 있었습니다. 그때 3년 동안 늘 하는 게 바로 제목 뽑는 거. 그 경험이 제목이 중요하다는 걸 갖다 늘 강조하게 됩니다. 단편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결정하고 첫 페이지를 쓰면 절반 썼다고 생각합니다. 단편이 보통 한 80면 되는데 나머지 79면은 그거는 반 일도 안 되는 거죠. 제목 결정하고 첫 페이지 쓰는 거, 이게 이제 일의 절반이 됩니다. 애착이라기보다도 이게 애착이라는 것은 작가 자신이 제일 많이 수용된 사람일 텐데요. 그 주인공을 누구로 보느냐인데, 주인공 나는 한병태라고 생각하고 썼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한병태가 같은 그런 인간, 그게 제일 흔하고 우리 주위에 제일 흔하고, 또 그게 어쩌면 우리 진실인지도 모릅니다. 80년대를 산 사람들은 대부분 한병태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아주 소수가 이제 소위 양심이라든가 민주화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고, 나머지들은 그냥 결국은 주어진 질서 속에 순응해서 그 세월을 넘겼습니다. 그 세월이 막상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아무 말도 하고 다 그걸 해놓고는 그래서야 저 새끼 저거 나쁜 놈이라 하고 병태 그 새끼 하고 있냐, 그게 우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수용이 됐다고 하면 80년대적인 부조리나 혹은 말하자면 정통성과 정당성이 좀 결여된 그런 권력 형태가 출현할 때, 또 그렇다고 처음부터 희덕거리면서 아유 좋다 하고 따라간 사람도 또 없었을 겁니다. 마치 피하게 싸운 사람이 없었던 만큼이나 대부분은 그냥 멍청하게 떠들고 일이 그래야 쌀은 익어서 밥이 되고, 그럼 어디가 한지 보자하고 보다 보니까 10년 지나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거의 저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 평균적인 인간 혹은 평균보다 조금은 깨어난 인간,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면은 더 이제 살다 온 경험이 있어가지고, 더 이제 합리화 민주화에 좀 익숙하게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부당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요 정도지, 평균적인 인간이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인간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결국 석들을 도와서 잘못된 질서의 사회가 공고하고 변함없이 이어지게 갈 수 있게 해준 아들, 그놈들이, 다른 말 하면 우리 사회 엘리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우리 사회의 엘리트라는 것이 나는 뭐 내가 뭐 그들을 너무 폄하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은 우리가 그 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반이 끝이 났을 때 갑자기 참 어저까지 그 안 두고 다니던 놈이 말이죠. 저 새끼 저 나쁜 놈이라 하고 말이에요. 욕하고 또 뭐 그래 뭐 말하다 한마디 한 것이 그저서야 이제 한 말인데 그게 대단히 민주화에 기여한 거로 자기도 착각하고 뭐 이제 믿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내가 쓰고 싶었는데 그걸 바로 쓰면은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국민학교 교실을 옮겨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실제로 한 것은 내가 80년대 초반에 우리 사회를 내가 쓰고 있었습니다. 내게에 대한 박해와 분리는 항상 그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왔다. 대수롭지 않은 일로 싸움을 거는 것도 석대와는 전혀 가까워 보이지 않는 아이였고 반나이들이 떼지어 나를 골리거나 놀려대는 것도 언제나 석대가 없을 때였다. 아이들이 까닭을 저기를 보이며 놀이에 나를 끼워주지 않는 것도 저희끼리 모여 무언가를 재밌게 떠들다가 내가 다가가면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틀림없이 그 원인은 석대에게 있는 것 같은데 그는 그 근처 어디에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른들에게는 별것 아니게 보일 테지만 아이들에게는 중요하게 짝이 없는 정보, 이를테면 어떤 공터에 약장수가 자리 잡았고 어디에서 서커스단이 천막을 쳤으며 공설 운동장에서는 언제 소싸움이 벌어지고 강변에서는 언제 문화문의 공짜 영화가 상영되는지 따위의 소식에서 나는 언제나 따돌려졌는데 그것도 겉으로는 석대와 무관했다. 오히려 석대 자신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대개 한 구원자나 해결사일 때가 많았다. 맞싸우기에는 아무래도 자신이 서지 않는 아이로부터 시비가 걸려 진땀을 빼고 있을 때 나타나 말려주는 것은 석대였고 외톨이로 돌다가 겨우 아이들과의 놀이에 끼어들 수 있게 되는 것도 성태가 거기 있어 가능했다. 사실 문학 같은 경우에 저한테는 아마 처음에는 아주 소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내가 이 마을과 글 속에 갇히게 되는 삶, 이 삶을 살게 될까봐 그 몽롱한 세계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그때 우리 가치관이라는 것이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부 좀 잘한다 하면 법대 보내 판사하거나 일대 보내서 이사하고 뭐 이런 거 했지. 글 쓴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거의 반은 불행을 예고받은 그런 이제 삶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운명은 피했으면 좋겠다. 내가 딴 거에서 살 수 있으면은 그거 하지. 이거는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하다 보니까 어느 날 드디어 이거밖에 별로 할 거 없어지고 또 일 자체도 또 그럼 이것도 앞으로 영원히 못한다면 어쩌나 싶을 정도의 애정도 생기고 수학 문제 풀기를 했건 해서는 그런 성적이 안 나오는데 글 쓰기를 해놓으면은 그래도 여러 중에 나은 걸로 쳐주는 그런 성과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선택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일탈자가 다 시인은 아니다. 그러나 시인은 반드시 모두가 일탈자이다. 또 어떤 시인은 전혀 일탈자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평범한 삶의 질서에 충실하고 그 기쁨을 웃고 그 슬픔을 운다. 그러나 그 시인도 결국은 일탈자이다. 적어도 그 사람이 시인이라면 언어에서만이라도 반드시 일탈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언어는 실용의 질적한 대지를 벗어나서야 고귀한 시의 천상으로 날아오른다. 이와 같은 일탈이 시인의 보편적인 운명이자 특징이라면 그는 25세에 집을 나선 이래로 줄곧 시인이었다. 취용이 그에게 무엇이든 간에 또 일상과 안주의 매력이 얼마나 컸든 간에 그는 결국 집으로 아내와 아이들에게로 그리고 당대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이걸 뭐 어떤 사람은 역사소설로 분류할 수 있죠. 이건 역사소설 아닙니다. 사실 이건 그게 전기입니다. 내 자전인데, 그걸 갖다가 문학화 시킨 거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가치박탈을 겸하고, 그게 우리가 다 누구든지 저거 좋은 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아예 그걸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인간. 연사제에 의하면 절대로 그 사상이 그런 사람들은 요거에 나도 저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출국 자체가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외국 공부를 많이 하고 싶으면 외국 안 나오고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외국 가서 끝을 보고 박사를 받아야 되는 공부는 나한테는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시대에는 그게 이제 적용이 된 거죠. 더 음하게. 그래서 떠들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든 그 조상, 그 원제가 되는 그 조상에 대해서 이제 남다른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려진 그 이익순이라는, 참 김익순이라는 김사카지 할아버지의 어떤 삶, 그의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시인은 이제 그렇게 떠돌면서 결국 끝에 시인으로 가는데, 여기서 하는 시인의 원형은 말하자면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결국 이 시와 아름다움, 이 미학의 원형이 자연이 되는 그런 시인이 되고, 나중에는 그게 자기의 삶 자체가 시가 되고, 불만 많은 80년대, 그걸 이제 전격으로 제대로 한번 써보고 싶어요. 오래전부터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등이, 이거 써야 하나, 또 어떻게 써야 하나 갈등이 남았습니다. 지금 규정된 80년대 해석, 80년대 어떤 또 알려진 80년대, 그러니까 내 80년대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아직도 망설이는데, 어쨌든 뭐 내가 꼭 써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내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쩌면 힘든 작품으로 참 마지막 대작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제도 많고 망설임도 많고, 여기서 다 소진하고 정말 또 쓰고 싶었거나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갈등 중입니다.